네, 여야 지도부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선거구 협상 벌였습니다만 끝내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오늘 종료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총선용 인사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지요? 또 새누리당의 친박계 홍문정 의원의 이른바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발언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난 박지원 의원의 이선 후퇴 요구까지 정치권 현안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이른바 4+4 회담이 있었는데 네. 결렬이 됐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 어쨌든 뭐 이제는 끝을 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뭐 본회에 마치면 또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최고위원회 보고를 했습니다. 뭐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한석도 못 줄인다고 하면 결국은 이 지역구를 246석으로 가자고 하는 현행 의석수로 가든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일방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만 갖고 협상하라고 하는 선거 획정하고 관계없는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 시간이라든지 선거 연령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거 다 무효로 하고 그냥 246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지금까지 2, 3일 동안 뭔 논의를 해요? 다 쇼한 거지 그냥 국민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는데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농촌 지역 의원들은 지금 대표실 점거에서 농성하고 있고요. 협상이 결렬된 진짜 이유 뭘까요? 비례대표 축소 여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여야가 뭐 계속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상했던 바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또 새정치연합은 절대 비례대표 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해가지고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좀 축소하더라도 연동형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연동형을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유지하자는 그리고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 새정치연합의 생각과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례대표는 축소하자는 쪽이거든요. 이게 쟁점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속내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에는 의석수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하. 새누리당은 반대의 논리인 것이죠. 비례대표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새 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의석을 줄이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정치적 속셈이 충돌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흘 연속 그렇게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애당초 13일인 오늘 선거 획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달 15일 날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뭐 이런 일정들이 계속 뭐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이고 오늘은 일단 뭐 법정 기한 넘기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일단 올해 연말까지 인구 편차 2대를 맞추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 선거구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법이 아니라 위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달 다음 달 15일까지 만약에 선거 결정이 안 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선거구에서 그 예비후보자들이 운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현역 의원들이야 뭐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자신의 선거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선거가 획정이 안 되면 예비후보가 등록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막판에요. 시간 없다고 그냥 농촌 의원들 수는 못 줄이겠고 비례대표도 못 줄이겠고 에이 의원 수 늘려볼까 이런 얘기 나오는 그게 거 아닌지 이제 모르겠어요. 19대 총선 때 한석 늘렸죠. 세종시. 예. 그래서 299석에서 300석이 됐는데 현재 이제 정원이 300석이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16대 이후에 계속 16, 17, 18, 19대 때 한 번도 이렇게 법정 시한에 통과된 적이 없어요. 선거 획정이. 특히 17대 같은 경우는 인구 편차 2대를 못 맞춰가지고 2004년도 4월달 선거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 선거가 획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 딱 그런 경우예요. 그 이후에는 위법이었지 위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인구 편차 2대1로 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위헌부가 될 수가 있다.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위헌부. 그런 점은 일단
대단히 그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년에 가서 또 그런 전례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역구 못 줄이고 예, 지역구 못 줄이겠고 비례대표도 못 줄이겠고. 예, 결국은 이제 이게 논리가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 못 줄이고 지역구 못 줄이면서 의원 정수 늘리지 않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제 의원 서너 명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개각 얘기였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조간신문에는 개각을 뭐 미리 예단해서 누구누구 뭐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없다. 청소년 개각 없다라고 했거든요. 차단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발언이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른바 예. 진실된 사람만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구 물갈이론과 이제 맞물리면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까지 뭐 친박계 인사들로 뭔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동섭 장관이 또 사의 표명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이 개각이 너무 조각조각 개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예. 개각을 너무 조각조각한다 이런 얘기인데 순차적 개각은 뭐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개각을 그 편의에 따라서 총선 차출 때문에 장관들 바꾸면서 너무 이거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두 비판이 번, 세 제기됐고 번에 걸쳐서. 3차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도 뭐 국회로 다시 돌아올 장관이 몇 명 계시잖아요. 예.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을 논란을 차단하고자 더 이상 개각은 없다. 당분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게 일단 뭐 경제 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그리고 노동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까지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개각은 지금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뭐 장관 못하겠다라고 한 얘기 공개적으로 선언한 장관도 있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한계가 있는 아닙니까? 거겠죠. 예. 예. 자, 각 당의 움직임도 하나 살펴보죠. 오늘 친박이 아니라 친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글쎄요,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홍문정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 조합이 회자되고 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소리냐라고 강하게 부인했을 텐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은 대통령은 외교를 담당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사고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친박 예. 총리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요, 이 말을 한 당사자가 홍문정 의원이잖아요. 다른 네. 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홍문정 의원은 뭐 친박 핵심 실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개헌론은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 얘기했다가 얼마나 호되게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홍문정 의원이 얘기를 했다. 친박에서 개헌 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예. 그래서 이원 집정부의 개헌 얘기니까 이 개헌 얘기는 우리 정치에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개헌 얘기가 나왔다 또 잠복하고 그렇게 얘기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지금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외교나 국방, 우리나라 통일 문제까지 포함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치, 민생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각제 총리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총리, 내각제를 이렇게 혼합한 제도가 이원 집정부제잖아요. 지금 이것이 원론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반기문 대통령의 그리고 친박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총리가 담당한다면 거의 내각을 장악하는 거고 사실상의 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박계에서. 예, 이 부분은 반기문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권의 인사가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예. 되면 이분은 야당에서 지금 뭐 장기 집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어떤 반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개헌 논의는 일단 정국을 주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했다가 상당히 뭐 반응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수선하고 산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국이 전환되는 이런 과정 속에 또 다시 하나의 그 아젠다를 세트하는 거 아니냐, 의제를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젠다 세팅일 수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다음 새정치연합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회동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하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 당을 떠나겠다. 쉽게 말해서 다른 정당 만들고 이 당은 호남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 뭐 그 가능성을 당장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탈당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단지 지금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너무 미약합니다. 어쨌든 새정치연합은 호남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 그건 꼭 지역주의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어쨌든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어허. 그리고 지금 잠깐 뭐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뭐 대표 이선 후퇴 이런 것들이 잠복했었으나 새정치연합의 기본적으로 그 이슈는 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지난해 740 재보선 졌고 또 4.29 재보선 오래 졌고 또 12.8 재보선 뭐 국회의원 연속? 아니었으나 예. 참패를 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표 이선 후퇴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친노 이른바 주류는 대표 흔들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선 후퇴가 됐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에서의 그 결과가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이런 점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대진표를 지금 짜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 대진표를 짜는데 대진표 짜면 이제는 누가 선수로 뛸지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울 시기 아닙니까? 더 불거질 수 있겠죠. 지금 뭐 선거구 획정도 안 됐기 때문에 링도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긴 하죠. 근데 문제는 호남에서의 이른바 이제 20% 탈락 이런 것도 전략 공천 문제가 또 야당 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안에 나온 얘기는 20%를 탈락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기하고 있어요. 새정치연합이. 예.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야당 내의 비주류의 저런 공세는 주류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